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착약하는 종목 중에 하나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래피라는 종목인데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 착약에 대해서도 한번 총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약 일정인데요. 다음 주 청약 일정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25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다른 종목과 함께 상장하지 않고 25일에 단독 상장하게 되니까 일단 상장 일정은 무난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기관 경쟁률이 182대 1이었고 667개 기관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임무 합격을 신청한 기관도 하나도 없었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수요 예측이 부진하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도 정말 오랜만에 하단 미만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밴드 하단이 17,000원이었는데 2,000원 낮아진 15,0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이 되었고요.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니까 상단 이상을 신청한 기관이 약 35%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약 50%가 15,000원 이하로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 가격은 15,000원으로 결정이 된 것 같고 이번 IPO에서는 293억 원을 모집하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1650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2,000개 넘는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하고 있었고요. 공모 가격도 계속 상단으로 확정되는 흐름이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수요 예측이 부진하게 나온 종목입니다. 사실 그래서 처음에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여하튼 일반 공모주만 하더라도 총 3종목이 겹쳐가지고 청약이 진행되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옥석을 조금 가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씁쓸한 결과를 받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수요 예측이 부진하게 나왔던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3월 이후로 상장했던 종목 중에 딱 4종목이 수요 예측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도 하단이나 하단 미만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이 4종목도 전부 기관 참여 수는 1000개 넘는 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그래피처럼 의무 확약 신청이 제로였던 종목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수요 예측이 조금 부진하게 나왔지만 상장일에 전부 수익을 주었고요. 손해를 준 종목이 없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런 데이터를 한번 참고만 해보시고 이제 회사에 대해서도 조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피는 투명한 교정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던데 예전에는 이렇게 금속으로 이를 고정하는 장치를 사용했지만 사실 이런 장치를 끼고 있으면 입을 벌리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투명한 교정 장치를 점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투명한 교정 장치는 열에도 약했고 또한 치아를 단단하게 잡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피가 만드는 이런 제품은 단점을 보완한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피는 이러한 형상 기억 소재를 직접 개발하고 또한 치아 모양을 스캔하는 장비부터 실제 제작하는 3D 프린터 그리고 마감 처리까지 하는 장비를 토탈 솔루션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던데 치과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직접 교정기를 생산해가지고 공급도 하고 있고요. 또한 어떤 곳은 이러한 장비들만 공급을 하고 이후에는 소재만 공급하는 형태로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교정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 중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국내에 상장하는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둘러보니까 괜찮은 것 같던데 왜 이렇게 수요 예측이 부진하게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실적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았는데 최근 실적을 보면 일단 매출액이 매년 성장하고 있거든요. 22년도에 43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24년에는 161억 원으로 거의 2년 만에 4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아주 좋은데 문제는 매출이 늘어나는 와중에 영업 적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더라고요. 22년도는 75억 원이었던 영업 적자가 24년도에는 92억 원으로 적자가 오히려 더 커졌고요.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62억 원의 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출이 커지면 이익도 조금씩 개선되어야 되는데 이 종목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안 좋게 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은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을 추진하게 되고 27년 실적을 추정해서 공모가를 산정했더라고요.
회사가 내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을 했던데 사실 현 시점에서 이런 전망이 맞냐 안 맞냐 따지는 게 의미가 없고요. 현재 실적으로 밸류를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밸류 체크는 생략을 하고 이제 청약 정보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래피는 이번 IPO에서 195만 주를 모집합니다. 우리사주조합에 5% 비중으로 97,500주를 배정을 해두었고 일반 투자자에게 약 48만 7천 주를 배정을 해두었더라고요. 그리고 주관사가 두 곳인데 KB증권이 약 36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메인 주관사이고요. 신한투자증권은 약 12만 주로 서브 주관사입니다. 그리고 두 증권사는 최소 신청 수량이 10주로 동일한데요. 증거금은 7만 5천 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KB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1,500원, 신한투자증권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의무합격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배정된 물량이 완판만 된다면 상장일의 유통 물량은 화면 보시는 숫자로 확정이 되거든요. 상장일에 417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약 37% 물량이 유통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유통금액 기준으로 보면 625억 원인데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231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존 주주가 공모주주보다는 조금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보면 재무적 투자자가 146만 주를 가지고 있었고 개인 주주가 85만 주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가 약 60만 주 정도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수요 예측이 부진했잖아요. 상장일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조금 중심을 잡고 흐름을 만들어 주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기존 주주의 취득한 가격이 조금 흥미롭더라고요. 일단 22년부터 24년까지 투자를 했던 주주들은 주당 1,800원의 이 종목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투자를 했던 주주들은 공모가보다 28% 낮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모 가격 근처라도 충분히 물량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투자를 했던 약 30만 주가 주당 16,200원 정도로 투자를 했더라고요. 공모 가격보다 8% 높은 가격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시에 투자를 한 친구들이 상장일에 조금 총태를 메고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살짝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 중에 공모가보다 비싸게 취득을 했던 주주가 있다는 부분은 수요 예측이 부진하게 나왔던 이 종목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유일한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스톡옵션 물량도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직원들에게 부여된 83,200주는 상장일에 행사가 될 수 있는데 행사 가격이 1,800원이거든요. 아마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종목은 안 그래도 유통 물량이 많은데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청약하는 종목들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한라캐스트와 JPI 헬스케어는 무난한 결과를 받았잖아요. 2,000개가 넘는 기관이 참여를 했지만 의무 합격을 신청한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한라캐스트가 5.8%로 조금은 더 높았으니까 세 종목 중에서는 수요 예측 결과가 가장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 측면으로 비교를 해보면 JPI 헬스케어가 아무래도 가장 조건이 좋은데요. 이 종목은 상장일에 매도할 수가 있는 기존 주주가 없기 때문에 최종 의무 합격이 적용이 되면 유통 물량은 20% 후반으로 내려올 것 같고 유통 금액도 200억 원대 후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 종목 중에서는 JPI 헬스케어가 유통 물량이 가장 좋은 조건이고요. 그리고 한라캐스트와 그래피는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상태로 상장하기 때문에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그래피는 균등만 해볼 생각인데요. 수요 예측 결과도 부진하게 나왔고 유통 물량도 단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청약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기존 주주 중에서 공모가보다 비싸게 취득한 주주가 있다는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KB증권은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KB증권으로 균등만 청약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종목 중에 1순위를 꼽으라면 한라캐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요 예측 결과가 조금 더 좋았고 유통 물량은 조금 많지만 그래도 단독 상장한다는 부분이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한라캐스트가 1순위이기는 한데 저는 JPI 헬스케어가 조금 더 끌리더라고요.
삼성 스펙과 함께 상장하는 게 변수이긴 하지만 유통 물량이 가볍다는 게 조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JPI 헬스케어를 비례 청약을 하고 삼성 스펙은 패스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은 균등만 청약을 하는 것으로 다음 주 청약을 마무리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청약이 끝나면 한동안은 청약이 없을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저녁에는 세 종목 2일차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